자, 오늘 연인이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그 중에 여성은 31살에 연봉 8천인데도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겠다 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나는 94년생, 남친은 30 후반, 나이 차가 한 7살 나는데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이 직장인데 남친은 원룸 오피스텔 전세금 2억이다고 테슬라 한 대가 전부고 30 후반 남친이 빨리 아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게 맞는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국에 두 연인 둘 다 지금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글이 회원수 208만 명의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타디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커플인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게 맞는지 의견을 달라고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집이 없다 도와달라. 자네는 31살 94년생 자기 남자애인은 30 후반이다.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이 직장이고 연봉은 내가 8천, 월급은 평균 통장에 꽂히는 게 400이 좀 넘고 자기 남자친구는 1억 3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650만원 정도 꽂히고 이제 성과급은 연말에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둔 돈이 없다. 오빠는 공부하느라 30 초반에 입사를 했고 처음 몇 년간은 이제 고생하다가 좋은 데 들어가니 보상심리에 노느라 생각보다 돈을 못 모았고 제일 중요한 시드머니는 현재 원룸 오피스텔에 오빠가 사는데 거기 전세금 2억이 다다. 테슬라 한 대가 있는 게 다고. 자, 그쪽 오빠 부모님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고 매달 용돈도 안 준대요. 자, 그 여성 자기는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부모가 1억 5천만 원 도와준다 하고 다 합쳐서 차 한 대 있고 2억이 조금 넘는 돈 들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은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라 나가는 돈은 없고 부모는 둘 다 교사라서 노후가 빵빵하고 그래서 양쪽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5억까지 맞춘다 해도 회사 근처에서는 살 집이 없고 너무 멀어도 힘들고 자, 오빠는 자기가 30 후반이니까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길 원하는데 내가 유교에 들어가면 그때는 어떡하냐. 자존심 긁는 말 차마 못하겠다. 둘이 2년만 더 바짝 모아서 결혼하면 연결해서 한다 쳐도 그때는 내가 33살인데 나이가 들어가서 걱정이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남자 나이가 내보다 7살 위인데 가져오는 게 저래서 되겠느냐고 싫은 소리 많이 하는데 하도 싸워서 지금은 부모하고 소강 상태다. 부모의 잔소리 감당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댓글에 나이 40대에서 전재산 2억에 테슬라 타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냐, 내 동생이면 잡아 패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상위 5%에 들어간 사람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30대 초반 후반이 집을 못 사서 대기업에 다녀서 둘이 합치면 연봉이 2억쯤 되는데도 지금 집을 못 사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 달 들어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월 25일 기준으로 5대 은행만 5조 2천억의 대출이 늘었대요. 주담대가요. 기가 찬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지금 주택도 상가도 되는 곳만 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부 지역만 상가도 즉 집도 지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비가 사라지면서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거대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경제의 돌파구라고 여겨지던 AI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 월가에서 거품이 커지고 있다. 월가에서 AI가 거품이라는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에서 AI 적신호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매출이 6천억 달러가 돼야 손익분기점인데 올해 AI 사는 매출이 1천억 달러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주가가 6%대에서 3%대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산업에서 총 5천억 가량의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 버블도 기술 발전의 일부라고 공갈을 치고 있지만은 웃기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블은 버블일 뿐이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비트코인 업자 등에게 돈을 많이 받고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지난 토요일 날 참석을 해서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100% 비축하는 정책이 자기 정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자, 트럼프가 이러니까 해리스까지 앞장서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업체를 만나서 민주당의 친기업을 어필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 즉 정부가 비상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비해 보유하는 자원으로 달러 같은 기축통화, IMF의 SDR, 특별인출권, 금 등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지만은 트럼프가 이 업계와 관계를 갖다가 계속하면서 가상자산 찬양론자가 됐어요. 트럼프 선거 캠프는 지난 5월부터 선거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기 시작했고 수백만 달러 기부금을 모았는데 세계 가상자산 투자회사 안데르슨 호로비츠가 선거자금 투자를 위해 11조를 모금했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미국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을 이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의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효과가 반짝이더니만 비트코인이 68,0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한편으로 웃기는 게 중국에서 인턴십을 하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대졸자가 12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구직난이 심화되자 스펙을 돈을 주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돈을 주고 사고 있다. 1000만 원을 갖다가 인턴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료 인턴십은 불공정에다가 불법이에요. 중국 정부도 지금 정비에 나섰다라는데 중개업체에 돈을 주고 이런 산업기업에 제출할 공식 추천서를 받고 수준의 인턴에 합격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그냥 서류상의 인턴십 자격증은 150에서 300만원, 현장에 직접 출근하는 근무하는 것은 320만원에서 500만원, 그 중에 좀 이름이 있는 회사의 인턴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해외 인턴십이 이제 제일 비싼데 이거는 1000만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턴을 하려고 돈을 내는 거는 중국의 대졸자가 1200만 명인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자, 괜찮은데 인턴을 했다라는 이력서라도 보완을 해야 자, 최고 명문대 수준과 비슷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유료 인턴십 구매가 지금 유행한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